요즘 한국 자율주행차 시장에서 정말 재밌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업계의 두 거인 테슬라와 현대차가 완전히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했거든요. 이 결정이 앞으로 시장을 어떻게 바꿔놓을지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가 드디어 한국에 들어왔는데 다른 한쪽에서는 현대차가 야심차게 준비하던 레벨 3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예 사라져버렸어요. 이 상반된 전략이 운전자와 투자자인 우리에게 도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죠. 자, 우선 상황부터 딱 정리하고 갈게요. 2025년 11월 24일 테슬라가 FSD 감독형이라는 이름으로 한국의 소프트웨어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덕분에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7번째로 FSD를 쓸 수 있는 나라가 된 거죠. 물론 이게 아직 자, 이제 주무세요 하는 수준은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레벨 2, 그러니까 운전자가 계속 신경은 써야 하는 거죠. 그런데 진짜 재밌는 건 바로 이 타이밍에 현대차가 완전 다른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기억나세요? 시속 87로까지는 고속도로에서 손 놔도 된다고 해서 다들 엄청 기대했잖아요. 그게 그냥 옵션 목록에서 싹 사라져버린 거죠. 아마 기술적으로 아직 완벽하지 않다는 판단도 있었을 거고 무엇보다 사고 났을 때 그 책임을 다 져야 한다는 게 어마어마한 부담이었을 거예요. 이게 뭘 보여주냐면요. 바로 두 회사의 DNA가 다르다는 거예요. 테슬라는 소프트웨어에 올인, 현대차는 하드웨어에 올인. 딱 이렇게 갈리는 거죠. 테슬라는 약간 이런 식이에요. 일단 내놓고 보자. 데이터 쌓으면서 고치면 되지. 전 세계 운전자들이 사실상 베타 테스터가 되는 셈이죠. 그러면서 AI가 미친 듯이 학습하는 거고요. 반면에 현대차는 정통 제조업체답게 안전이 최고다, 완벽해야 한다, 이거죠. 하드웨어 하나하나 다 완벽하게 만들고 법적인 문제까지 싹 다 해결되기 전에는 절대 안 내놓겠다는 거예요. 엄청 신중하죠. 자, 이게 진짜 재밌는 부분인데요. 테슬라의 이런 소프트웨어 중심 마인드가 돈 버는 방식에도 그대로 드러나요. 보세요. 거의 1,000만 원 주고 아예 살 수도 있지만 그건 좀 부담스러운데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달에 14만 원 정도 내고 써보는 구독 모델이 있는 거예요. 일단 한번 써보게 만들어서 문턱을 확 낮추고 그렇게 사용자를 늘려서 데이터를 더 많이 모으겠다. 바로 이 전략인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생각의 차이가 어디서 딱 드러나냐면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이 차트 한번 보세요. 진짜 극명하죠? 시장은 테슬라를 그냥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AI 기술 회사로 보는 거예요. 앞으로 FSD 구독 같은 걸로 돈을 어마어마하게 벌 거라는 기대감에 주가가 엄청나게 높은 거죠. 반면에 현대차는요. 차를 그렇게 많이 팔고 돈을 아무리 잘 벌어도 시장에서는 여전히 그냥 제조업체로 보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기대치가 주가에 이렇게나 다르게 반영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좀 딱딱한 얘기는 그만하고 그래서 실제로 운전하면 어떤데? 이게 궁금하잖아요. 특히 이번 버전은 개발자가 하나하나 코드를 짜놓은 게 아니라 AI가 그냥 수많은 운전 영상을 보고 통째로 배웠다는 그 엔드-투-엔드 방식이거든요. 과연 어떨까요? 이 후기 한번 보세요. 아내가 내가 운전하는지 차가 하는지 모르더라. 이 정도래요. 그러니까 운전이 진짜 사람처럼 자연스러워졌다는 거죠. 막 수백만 개의 영상을 보고 배웠다더니 고속도로에서 추월하려는 차 있으면 슥 비켜주고 이런 디테일이 살아났다는 평이 많아요. 자, 그런데 그럼 완벽할까요? 에이, 그럴 리가요. 사람 같다고 감탄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이럴 땐 또 기계네 하고 지적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니 정지선에서 왜 5초나 서 있는 거야? 하면서 답답해서 결국 엑셀을 밟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건 미국 규제 때문에 어쩔 수 없긴 해요. 그래도 뒷차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외에도 갑자기 나타나는 포토리라든가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씨 같은 변수에는 아직 좀 약한 모습을 보인다고 해요. 자, FSD의 이런 단점들을 보면요. 결국 이게 테슬라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모든 자율주행 회사가 부딪히고 있는 진짜 큰 벽, 바로 하드웨어랑 규제 문제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소프트웨어가 아무리 날고 기어도 결국 그걸 담는 그릇, 그러니까 하드웨어가 받쳐주지 않으면 말짱 꽝이거든요.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신형에 들어가는 하드웨어 4랑 구형 하드웨어 3. 카메라 화질부터 처리 속도까지 그냥 다른 차원이죠. 이러니까 구형차들은 최신 FSD 업데이트를 못 받고 있는 거고요. 특히 한국에서는 이 구형차들이 언제쯤 최신 기능을 쓸 수 있을지 아예 깜깜무소식이에요. 하드웨어도 문제지만
사실 더 큰 산은 규제예요, 규제. 솔직히 지금 FSD가 한국에서 돌아다니는 것도 약간의 꼼수 덕분이에요. 한미 FTA에 예외 조항이 있어서 미국에서 만든 차는 한국 규제를 살짝 비껴갈 수 있었던 거죠. 그 말은 뭐냐? 우리 길에서 더 흔하게 보이는 중국산 모델 3나 모델 Y는 네, FSD 못 씁니다. 법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 복잡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소비자이자 투자자인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FSD 옵션 가격이 900만 원이 넘잖아요. 이건 그냥 옵션 하나 추가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실상 베팅에 가깝습니다. 테슬라, 너희가 결국 해낼 거지? 그리고 정부도 결국 허락해 줄 거지? 하는 미래에 대한 믿음에 돈을 거는 거라고 봐야 해요. 그래서 우리 앞에는 크게 세 가지 선택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테슬라의 미래에 올인한다. 900만 원을 내고 FSD를 사는 거죠. 성공하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그냥 엄청 비싼 크루즈 컨트롤이 되는 거예요. 둘째, 일단 맛만 본다. 매달 구독료를 내면서 기술이 얼마나 발전하는지 지켜보는 거죠. 부담 없이요. 셋째, 존버한다. 현대차가 완벽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들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죠. 신중한 하드웨어의 승리를 믿는 겁니다. 결국 질문은 하나로 모아집니다. 미래 도로의 지배자는 과연 누가 될 것인가? 일단 저지르고 보는 대담한 소프트웨어일까요? 아니면 돌다리도 두드려보는 신중한 하드웨어일까요? 여러분은 어디에 베팅하시겠습니까? 그 선택에 따라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이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